60세 이후의 삶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비밀. 60세가 되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60세에 접어든 많은 이들은 마치 산 정상에 올라 무한한 지평선을 바라보는 기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시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비밀이 있다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상상을 해보세요. 삶이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후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문이 열리며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막 시작된 여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을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저는 항상 건강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라고 믿어왔습니다. 건강이 전부라는 말이 있듯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걷기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팟캐스트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나가면 이 시간이 저를 얼마나 가볍게 해주는지 놀랍습니다. 신체적 측면 외에도 운동은 제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분비하는 엔돌핀은 거의 마법 같지 않나요?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체를 돌보는 만큼 마음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삶은 무거운 도전을 던져주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 명상 시간을 포함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몇 분의 침묵이 제 생각을 정리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는 날에는 잠시 멈춰서 숨을 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양 전문가가 아니지만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과식을 피하면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더 많은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는 제 머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강력하며 저는 이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때 일을 소홀히 했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하루가 망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루틴을 만들어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끄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이 의식이 저에게 더 나은 수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기분 좋게 일어나는 것은 생산성과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더 활동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 및 사회적 연결.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의 행복에 필수적입니다.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진정한 우정을 키우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이러한 교류가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에 웃고 경험을 나누고 일상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는 것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관계를 가꾸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믿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쉬운데 간단한 전화나 메시지가 우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이나 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새로운 인연의 힘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잠시 벗어난 후 지역사회 활동이나 강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친구들은 제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를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잊곤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근황을 묻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짧지만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점심이나 소풍 같은 시간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키우는 것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고 듣고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배운 것은 우리 자신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 외에도 사회적 연결이 삶의 도전을 더 가볍고 희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세요. 삶은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눌 때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지속적인 배움. 뒤를 돌아보면 배움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교이며 저는 열심히 배우는 학생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고 온라인 강좌나 책, 심지어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것을 익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기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60세에도 새로운 것에 놀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매우 즐겁고 도전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저를 바쁘게 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움으로써 제 뇌를 운동시키고 어느 정도 인지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여러 개념과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었고, 이는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는 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배움은 반드시 심각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 같은 새로운 취미를 탐험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성취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과 공명하고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호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속적인 학습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수업과 워크숍에 등록함으로써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데 매우 풍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학습을 둘러싼 협력적인 환경은 분명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배움이 단순히 마음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배우고 적응할 의지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재무관리. 재무관리를 생각할 때 미래를 위한 잘 정리된 계획의 중요성이 떠오릅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건강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투자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재무 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편안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은 값어치가 없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전략 중 하나는 월별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출과 수입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정 비용부터 일상적인 작은 지출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이 실천은 저를 제 돈에 대해 의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조정들이 월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각 페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 또한 제 재무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투자란 복잡한 것이고 전문가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연구와 지도를 통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식에서 은퇴 기금까지 제 돈이 저를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견고한 재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입니다. 또 다른 중요 요소는 지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 부분에서 다소 소홀했지만 규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충동 구매를 피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출하기 전에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는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드로 인한 스트레스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로 가득 차 있으며 재정적 비상금이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비상기금을 만들어 두었고 이는 의료비 같은 예기치 않은 비용이나 집 수리와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어 보다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기관리 및 웰빙. 자기관리는 오랫동안 제가 과소평가했던 개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했고 필요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이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관리를 우선시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 실천들이 제 전반적인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명상입니다. 처음에는 멈추고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침묵과 자기 성찰의 순간이
제 감정적 균형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은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정말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있으며 바쁜 날에도 간단한 명상 시간이 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명상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기분에 반영됩니다. 과일, 채소 및 통곡물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식단은 제 신체 건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가벼움과 웰빙의 감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식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휴식 또한 우리가 종종 소홀히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저 또한 그 사고방식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것만큼이나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단순히 낮잠을 자는 등 편안히 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휴식의 순간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실천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저의 우선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는 야외에서 걷기부터 제가 사랑하는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관리는 제 라이프 스타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전환점이 더욱 빈번해집니다. 은퇴부터 건강 변화, 가족 역학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여러 번의 이러한 변화를 겪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은 우리가 기를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는 저에게 큰 조정의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수십 년간 지켜온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과 정체성 상실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과 관심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제가 직업 외에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 또한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체적 한계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에 맞서기보다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 루틴을 조정하고 저의 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역동성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집은 점점 텅 비게 되고 이는 감정적으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연결하고 친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새로운 전통과 그룹 활동을 만들면서 새로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적응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각 변화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장애물로 바라보는 대신 기회로 바라보게 된 것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저는 변화를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이 주는 새로운 단계들을 최대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과 의미. 60세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오래된 집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과 같으며 탐험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목적을 찾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며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욕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자원봉사가 가장 보람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주목할 만한 기관을 돕거나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의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를 재충전시켜주며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 종종 그 대가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가끔은 단순한 미소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전히 우리가 제공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멘토링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군가의 여정에서 이끌어주는 것은 경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매우 유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배운 것이 누군가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교류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새로운 세대에게서 배웁니다. 그들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영감을 줍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취미나 옛 열정을 되살리는 것은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기타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 이러한 관심사를 탐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이 오직 나만의 것이라는 것은 영혼에 진정한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창의성을 재발견하고 어쩌면 스스로를 재창조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적을 찾는 과정은 거창하거나 기념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일기를 쓰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위의 기회에 눈과 마음을 열고 매일매일이 성장과 배움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연결성. 기술. 가끔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 따라가기 힘들죠. 하지만 새로운 도구를 이해하고 익히는 것이 해방감과 힘을 주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 및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일상의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으며 열린 마음과 실험해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통의 가능성입니다. 기억에 남는 한 친구는 은퇴 후 메시지 앱을 사용하여 예전 동료들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화상회의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모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회의는 세계 어디에서나 열릴 수 있으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술은 실제로 거리를 단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은 손안에 방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인터넷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온라인 강의, 영상 튜토리얼, 심지어 질문을 주고받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심사와 관계없이 거의 무한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정원 가꾸기를 시도해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조금의 호기심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과부하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콘텐츠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흥미롭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필터링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논의하는 그룹이나 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울 뿐만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우정을 맺으며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도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보다 충만하고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익숙해짐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위한 공간이 열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연결될 때 인생은 훨씬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여행 계획과 여가. 여행을 생각하면 두근거리는 설렘이 느껴집니다. 여행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은퇴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장소, 문화, 맛을 탐험하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젊어지게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행 예산 계획. 여행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재정 계획을 통해 내 예산에 맞는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장소들이 정말 많고 조금만 조사하면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부터 해변의 리조트에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까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새로운 필요와 관심에 맞춰 여행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년 전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트레킹 대신 역사적인 도시에서 문화 탐방을 하거나 다양한 오락이 제공되는 크루즈 여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여행이 각 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행의 목적은 단순히 방문할 장소의 목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가 활동을 계획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여행 중에 종종 단순히 휴식을 취할 시간을 예약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정의 호텔 수영장에서의 시간이나 아늑한 카페 혹은 조용한 해변에서의 오후와 같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휴식의 순간들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발견을 위한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함께 여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하면 경험과 추억을 나누는 것이 훨씬 특별해집니다. 함께 나누는 웃음, 대화, 심지어 힘든 순간들도 나중에 평생 기억에 남는 이야기로 변합니다. 결국 여행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연결과 삶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모험을 계획해 볼까요?
긍정적 노화. 노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랫동안 사회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노화의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이러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를 짐으로 여기기보다는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는 이 시기를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긍정적 노화의 핵심 중 하나는 수용입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주름과 자국은 우리가 겪은 경험과 이야기의 흔적입니다. 또한 세월이 주는 지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활용해 더 의식적인 결정을 하고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재배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등 매일매일은 우리의 이야기의 새로운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특권입니다. 긍정적인 노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원하고 계속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활동적인 노화를 촉진하는 그룹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은 새로운 연결과 경험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와 동기는 전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노화의 마음가짐을 채택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한탄하기보다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여정이며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고 나이를 받아들이며 매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나이 드는 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단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60세 이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6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봤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비밀이 가장 와닿았나요? 감사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새로운 우정을 기르는 중요성이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여정이며 각 단계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이 비밀 중 하나를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비밀들을 그와 공유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이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데 필요한 작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삶의 여러 면을 탐구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팁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어떤 나이에서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번역할까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이 필요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번역할까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번역할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그에 맞춰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